안녕하세요. 5월 3일 토요일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소연 선생님께서 뭐였죠? 기계팔 회전?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제가 쿼터니온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된 상태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쿼터니온을 다시 조금 제가 이해한 대로 풀어서 좀 설명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각속도와 회전의 물리적 해석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부분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회전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외대칭의 스쿼시메트릭 행렬이 왜, 각속도 벡터, 즉, 회전의 미분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 2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크탄젠트 2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로봇팔 회전할 때, 회전을 역으로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인풋 값을 저번 주에 RPY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풋 값을, 어, 인풋 조인트 앵글 값을 주고 나서 그 역으로 저희가 그 포지션에서 그 앵글 값을 계산을 할 때, 아크탄젠트 2로, 알제브레이컬하게 계산할 때 아크탄젠트 2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원래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그 RPY 행렬로 계산할 때는 다대 1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어서 해당 어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과 그 쿼터니언하고 RPY 사이의 관계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피펄스 솔루션이라는 거에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펄 솔루션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풀지만 일단 이번 주는 소개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토니온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 저번 주에 그 스페셜 오토고널 그룹, 리그룹 중에 스페셜 오토고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스몰 스몰 스페셜 오토고널 그룹이 있고, 라지 스페셜 오토고널 그룹이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얘는 각속도 벡터고, 그리고 이쪽은 회전 행렬로, 여기 사이에는 익스포넨셜 그 매핑 관계가 있다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무한소 회전율,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유한 회전 변환, 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3에 대해서 그, 어, 그러니까 SO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회전, 회전 축 벡터를, 회전 축 벡터를 스퀘시메트릭 매트릭스로 나타낸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SO3로 가는 또 다른 방법 중에서는, 어, SU2라는 그룹에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쿼터니온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4차원 구의 껍데기와, 4차원 구의 껍질과 서로 같은 아이소모픽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SU2에서 SO3까지 2대1 대응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커터니안 Q가 있으면 Q하고 마이너스 Q가 둘이 같이 SO3의 한 개의 어떤 매트릭스로 대응이 대응이 되는
건데, 예, 대응이 되는 건데요. 이게 그 사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중 커버라고 검색은 해서 차단은 봤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뭐 지구처럼 지구 뭐 극 같은 게 이렇게 구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회전축이 이쪽 방향인 경우도 있고 1번 방향인 경우도 있고 2번 방향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1번 방향 1번 방향에 있는 극점을 어, 또점 1번이 P1이라고 하고 여기를 P2라고 한다면 P1과 2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1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1번 회전축에 대해서 P1으로 회전할 때, P1에서 1번 회전축으로 회전할 때 또는 P2에서 2번 회전축으로 회전할 때 그 둘이 서로 오메가 같은 스퀘어팅 매트릭스 곱하기 T. 어, 혹시 방금 누구 말씀하셨나요?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인 줄 알고 그래서 약간 P2에서 2번 그 반대 방향 축으로 회전할 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은 회전이다 약간 그런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쿼터니언은 이제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써서 음,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필기가 조금 이상하게 끊기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번 주에 했던 거를 간단히 좀 정리를 다시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오, 혹시 약간 손이 인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약간 사실 원래 대고 해도 저번 주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동시에 좀 인지가 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 코토니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지? 그 곱셈 법칙에서 곱셈에서 교환이 성립이 안 되는 비가완성 그러니까 non 커뮤테이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코토니언으로 회전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회전 행렬을 표현할 때는 일단 Q를 코사인 2분의 세타와 사인 2분의 세타로 나타내는데 그 여기서 유닛은 아 유닛 U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일단 이건 저번 주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는 그리고 Q 오메가로 나타내고 여기서 저번 주부터 궁금했었고 계속 궁금했었던 게 왜 2분의 세타를 사용할 생각을 했는가? 왜 사용을 했는가라는 거를 한참 궁금했었는데 이게 일단 그 저번 주에 단순 계산으로 쿼터니온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는 P 프라임이 QP Q 스타.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Q를 대입한 거랑 Q를 대입한 거랑 서로 둘이 같은 로테이션 이 P라는 벡터를 제가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 R로 회전시키고 싶을 때 얘를 로테이션 매트릭스 R에다가 P를 곱하는데 이게 커터니언으로 나타내면은 그 샌드위치 곱셈이라고 해서 그 커터니언 곱하기 그 원래의 벡터 곱하기 커터니언의 그 커터니언 스타 이렇게 곱하게 된다고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회전된 벡터가 결과가 나오고요.
근데 그 여기서 일단 두 번을 곱하면 이게 이 결과와 같은데 이때 얘가 2분의 세타 그리고 2분의 세타만큼 두 번 곱해진다. 그래서 그 얘가 얘랑 결과가 같아서 2분의 세타를 처음에 쓸 생각을 했다.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좀 했었고 이게 그 이중 커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다시 하자면 아까 그 Q하고 마이너스 코터니온이 서로 같은 결과를 나타내서 이중 커버라고 하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는 지금 Q가 코사인 2분 세타하고 아 이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Q를 해보면은 코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2파이 그리고 사인 2분 세타 더하기 2파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코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파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만약 세타에다 2파이를 더한 경우가 마이너스 Q 그리고 세타에다가 그냥 세타인 원래인 경우에는 Q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2파이를 더하면 Q가 마이너스 Q가 되고 얘네 둘이 실질적으로 근데 세타에는 플러스 2파이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중 커버라고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그러니까 네. 2분의 세타가 나오는 식으로 Q를 정의를 하면 저 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P 프라임은 RP라고 썼을 때 R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세타 디펜던스가 딱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Q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하고 사인 세타 U 이렇게 여기를 그냥 세타로 바꿨을 경우에는 R이 2세타가 나옵니다. 그 그래서 여기서 2분의 세타를 처음에 할 생각을 왜 그렇게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게 그, 이, 결과적으로 이 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럼 2분 세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는 QP, Q 프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먼저 잠시만요. 어, 오늘따라 필기가 좀, 회전을 먼저 2분의 세타만큼 돌리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다시, 회전축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만든지 잘 모르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2분 세타만큼 해서 이게 전체 회전 세타만큼 약간 이런 식으로 한참 이해를 하려고 일단 노력은 했었고요. 그, 로드리게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왜 2분의 세타를 처음에 쓸 생각을 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로드리게스 포뮬라의 코터니온을 다시 대입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하긴 했었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번 주에 이 정도까지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QPQ 스타에다가 이게 그 쿼터니형 그 저번 주에는 이제 V는 어, V 프라임,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회전한 벡터가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하고 회전축에 대해서 평행한 성분하고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앵글 엑시스에서 계산하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RPY에서 계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랑 유사한데 그 커터니언 쪽에서 유도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쿼터니온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그를 쓰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Q는 오메가랑 그 V 벡터 이렇게 두 가지 V 벡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순수 쿼터니온이고 그 오메가 값이 0으로 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소수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게 되는데요. 그 이거를 쿼터니온 계산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P 닷 프로덕트 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보면 저번 주에 여기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평행한 성분하고 수직인 성분하고 서로 그 계산을 해보니 외적하고 내적이 저번 주에 계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 Q 오메가와 Q를 대입하면 이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 이걸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로드리게스 포뮬라가 다시 한번 도출이 돼서 아 여기서 큰 써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저번 주에 여기 오메가랑 V를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를 잘 대입해서 정리하면요. 코사인 2분 세타랑 사인 2분 세타를 잘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제 이것과 같은 형태가 나오고 이거를 다시 잘 그 외대칭 행렬의 제곱을 외대칭 행렬의 제곱은 그 벡터 U 그러니까 컬럼 벡터와 컬럼 벡터 트랜스포즈, 즉, 로 벡터의 즉, 텐서 곱을 한 거에서 마이너스 i를 한 것과 같은데, 음, 네, 이것까지는 안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게 다시 로드리게스 포뮬러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벡터 p를 곱한 게 되어서, 아, 결과적으로는 다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포지션 벡터를, 내가 회전시키고 싶은 포지션 벡터를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제가 사실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그 뭐라 그러지? 대각 곱이었나? 대각 성분 분해였나? 이런 식으로 해서 P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어떤 행렬을 분해하잖아요. 이 분해와 그 지금 쿼터니온의 형태가 상당히 비슷한데 얘네 둘을 약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만한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하면 나오는데 좀 약간 용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혹은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보이는 게 있다면 한번 잠시 여기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기 쿼터니언 쪽은 지금 완벽히 속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뭔가 제가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회전 두 개를 합성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냥 실무적으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거, 그러니까 완벽히 쿼터니언이랑 같은 건 아닌데 그 비슷한 느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딴 맥락일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PDP 인버스 할 때 저게 원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주대각 성분만 남겼을 때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남는 성분이 결국은 거듭 주대각 성분의 거듭 제곱은 결국 주대각 성분 자체 성분들을 거듭 제곱하는 거랑 같아지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용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저것도 뭐 표터니언은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는 못했지만 역시나 뭔가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율적인 것과 그다음에 P만의 어떤 효과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에서 보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회전을 할 때 그 뭐 아실 분은 다 아시는 거라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긴 한데 그 저희가 이렇게 원점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회전을 할 때 그래픽스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회전을 한다 했을 때 저희가 원점에서 떨어진 물체를 가지고 회전을 시키잖아요. 근데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다 그 다음에 현재 얼마큼 회전이 됐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섞여 있잖아요. 트랜스폼 매트릭스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 오브젝트를 이 좌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글로벌 좌표에서 그러니까 원점이 아닌데 떨어져 있는 애들을 그 축을 기점으로 로컬 좌표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회전을 시키고 싶을 때 보통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로컬 좌표계로 맞추기 위해서 트랜스폼했던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이제 그 COF 센터 오브 모멘텀인가 같은 그 센터로 오브젝트의 센터 파트를 이제 다시 원점을 끌고 온 트랜스레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 거기서 회전을 한번 해주고 다시 원점에서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일종의 T 인버스 해놓고 R 해놓고 T를 하는 과정인데 그거랑 약간 혹시 관련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 매트릭스를 계속 곱해버리면 원하지 않은 위치로 회전 플러스 뭔가 위치 이동까지 같이 되는데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트랜슬레이션을 해주고 거기서 회전을 해주고 다시 트랜슬레이션 돌려놓으면은 그게 그 원치 않는 위치 이동은 그대로 제거된 상태로 순수하게 그 위치에서 회전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주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혹시 그냥 그거랑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서 피도 뭔가 어떤 그 자체만을 거듭 반복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닐까. 아, 네. 저도 뭔가 실무적, 그러니까 약간 프랙티컬한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정확하게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저도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일단, 네, 그런 식으로, 아니, 그것도 하나의, 그 약간 비슷한 케이스 같게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일단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냐. 근데 매트릭스로 그냥 바로 이제 대응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마 파울리 매트릭스가 사실은 쿼터니온하고 뭐 대응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알제브라를 따르잖아요. 그 시그마 제로를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 2x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잡으면은 아, 네. 근데 사실 제가 또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는 진짜 스쳐가듯이 봤었는데, 네, 일단 혹시 계속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똑같이 되던가 조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파울리 매트릭스로 이제 그냥 기술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여기서 뭐 QQ 닷 계산을 하면은 아까 코사인 2분의 세타랑 뭐 U 방향 그리고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뭐 어차피 마이너스가 또 붙을 거니까 뭐 네. 하면은 1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P 인버스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그 가운데에 있는 P는
저희가 그거를 대각 성분으로 잡은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네, 그렇죠. 대각 성분으로 잡으려면은 제로스 컴포넌트랑 3번 컴포넌트, 그러니까 파울리 매트릭스라면 제로스 컴포넌트랑 3번 컴포넌트만 잡았어야 이제 대각 성분이 나오는 거라서. 음, 아, 근데 이게 그 2x2 매트릭스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실제로는 그 오프 다이아고날 성분에 있는 1번 X, Y축까지 다 들고 가려고 하는 거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제가 파울리 매트릭스를 잘 모르는데, 지금 검색을 사실 해보고 싶긴 한데, 뭐 한번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네. 나중에 같이 보는 걸로 할까요? 제가 발표를 최대한 빠르게 끝내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해주실 분 계신지, 네, 없으시면 이제 다음으로 제가 네, 잠깐 떡밥만 조금. 네. 네, 여기서 그 PDP 인버스랑 QP, Q스타 지금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네, 생긴 게 비슷하다는 거는 되게 좋은 관찰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사실 폼 자체는 이 리니어 알제브라 레벨에서 저게 같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네.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좀, 그, 이게 클리포드 알제브라 스트럭처 쪽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돼 있거든요. 이게 그게 아니고, 그, 매트릭스 곱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일단은 키워드를 클리포드 알제브라라고 좀 드릴게요. 저게 클리포드 알제브라에서 QP, Q스타가 그 회전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음, 그,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곱셈이 행렬곱이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일단은 그 음, 정도로 이제 클리포드 알제브라에서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 저 이제 Q 스타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되거든요, 원래는. 네. 네, 그래서 저게 그거랑 달라요. 매트릭스 곱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바로 저렇게 대응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아, 네, 다이렉트하게는 그럼 대응관계를 묘사하긴, 대응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그럼, 왜 닮았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예, 네, 사실 오게 저는 된,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가지고, 네. 저게 이제 흘러오게 된 게 PDP 인버스는 코디 트랜스포메이션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저게 그렇잖아요. P 인버스가 이제 코디네이트를 아이겐 벡터로 바꾸면 우리가 이 리니어 변환에서 그 안 움직이는 축을 찾아내가지고 다이아고날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바꾼 다음에 다시 코디네이트를 되돌리는 작업인데 이제 Q 스타 P Q는 그런 직관은 아니거든요. 음,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P 인버스 D P가 되는 이유가 그거니까 네.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그 회전되지 않는 축 찾고 그걸로 코디네이트를 새로 설정을 하면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코디네이트를 되돌리는 작업인데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은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조금 잠시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잠깐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를 해보려고 일단 할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이 QP, Q스타에 대해서, 음,
이렇게 이게 S3겠죠, 아마도. 그러면은 여기서 대척점으로 Q랑 마이너스 Q가 있다고 하고, 이게 축이 Q 쪽 축이라서 오메가 Q로 하고, 얘는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이, 이걸로 그러니까 회전을 먼저 Q 쪽 방향에서 오메가 Q로 시키고, 그 다음에 축을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Q로 바꾼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Q만큼, 그러니까 그 Q 스타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는 2분의 세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분의 세타만큼 회전하고, 회전축을 반대로 돌린 다음에 다시 그 Q 스타에 대응하는 만큼 회전을 한다. 약간, 혹시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랑 다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발표 먼저 네, 다 일단 그렇게 보고, 진행하고 나중에 네, 다시 돌아오는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속도와 회전의 물리적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앞쪽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익스포넨셜 맵으로 각속도랑 회전 행렬을 연결하는데, 이때 그 컨셉이 두 가지로, 일단 행렬 지수함수가 미분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고, 행렬 지수함수 이 맵,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호모제니어스 솔루션. 그다음에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할 때 시간에 따른 회전을 설명한다. 이거 두 개를 좀 제가 이해하기로 컨셉을 합쳐서 행렬 지수함수로 회전 운동을 표현해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로 일정 각속도에서의 회전 운동의 수치적 해석을 얻을 수 있게 됨. 약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림하고 식으로 같이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기 바깥쪽으로 나오는 음, 각속도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여기서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좌표를 회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면 여기 IJ 좌표를 이 각속도 벡터 오메가 K 중심으로 델타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서 이 회전 방향 얘는 J라 그 법선 벡터 N으로 표시하되, 이 새로 회전된 T 플러스 델타 T 지점에서의 J축과 동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회전한 길이 L을 다음과 같이 L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R은 1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L을 계산하면 R 델타 세타인데 얘는 당연히 델타 세타니까요. 그 델타 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전 이미 된 I에서 회전되지 않은 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거를 IT가 회전한 크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이 아주 어, 작은 시간에서 회전한 것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음,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잠깐만. 이게 크기가 델타 세타고, 그 다음에 방향은 N.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그 표현하자면 예, 그 지금 여기서 이게 나왔었는데 다시 이거를 보면 이거는 오메가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J의 그 프라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K 같은 경우에는 그 잠깐만 I 곱하기 J I 크로스 J이고 아마 J가 K 크로스 I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아마 커터니온에서도 봤고 이전 그 다른 그 삼차원 회전 삼차원 좌표 좌표계의 그 개념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내면 이때 얘가 그 원래 그 각속도 벡터 예, 각속도 벡터를 이제 이 각속도 벡터라는 그 각속도 벡터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그 원래 저희가 알고 싶은 회전을 알고 싶은 어떤 아이가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나왔었는데 제가 이전에 계속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외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벡터에서 각속도 그러니까 그 회전에서 각속도 미분하는 것이 성립하고 이제 그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네, 이렇게 다음과 같, 네, 네. 네, 그래서 미분을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그 각속도 벡터에다가 닷 프로덕트 하고 원래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거고 이제 행렬로 나타내면 원래 행렬에서 그 외대수 행렬을 곱해서 행렬 미분이 가능한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한번 했,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다시 커터니온이 나오는데 커터니온에서 먼저 미분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나눠서 그 미분을 해주고 여기서 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아는 상수값 벡터라고 생각하고 날린 다음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그 커터니온 미분에 대해서도 잠깐 밑에서 먼저 좀 보여드리고 가자면 일단 커터니온에서 나타낼 때 오메가를 세타 U라는 그 각속도 벡터로 일단 놓고요. 그 다음에 커터니온 미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DT가 거의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1, 그리고 이거는 아, 사인 자체를 2분의 오메가 DT로 그 대응시키 에, 그,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것과 비슷한 것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삭제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DQ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시간 t에서 QT에 대해서 QT 미소 회전 그러니까 어, 회전에 대해서 DQ를 적용시키면
네, 미소 회전에 대해서 그 DQ를 기존의 QT에다가 곱한 게 되고요. 왜냐하면 로테이션이니까요. 그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리미트 D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주면 Q 다스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Q 다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고 이것이 즉 2분의 1 오메가 Q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 닷을 2분의 1 오메가 Q라고 저희가 일단 얻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QP, Q스타를 우리가 그냥 R이라는 어떤 것으로 놓으면 여기서 순수 커터니온, 한 가지 더. 순수 커터니온의 경우에는 AB-B, 만약에 A랑 B라는 순수 커터니온이 있을 때 AB-BA는 2의 A 크로스 B라는 그 관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제 이 결과가 오메가 크로스 R, 즉 오메가 SR, 오메가 SR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R이 저희가 회전, 네, 회전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R이라는 QP, Q 스타가 회전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잠깐 두고요. 이제 두 번째로, 어, 저기 혹시 넘어가기 네, 전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 파란색 박스에서 첫째 줄은 테일러 근사한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시간 t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오른쪽에 그러니까 미소 회전, 네, 네, 그 오른쪽에. q 곱하기 t 더하기 dt가 dq 곱하기 q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한 번만 다시 이게, 해주실 수 네, 있나요? 이 부분이 미소 회전을 시키는 거라서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회전 행렬은 그 R에다가 기존의 벡터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소 회전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둘이 곱하는 거라서 이거는 결국 R하고 P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회전축 여기서는 이 기존의 코디네이트이 되겠죠. 그거를 회전시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계산할 때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RP 형태에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R은 2의 오메가 S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R 닷을 하면 이제 오메가 S R이 되겠죠. 그래서 R 닷은 오메가 S, 네, 이거 계속 외대칭 행렬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S R에다가 P를 곱한 게 되는데, 여기서 그, 네, 이거를 왜 했냐면, 이제 여기 회전 행렬에다가 외대칭 행렬을 곱한 거. 그 다음에 이전에도 회전 행렬에다가 역시 음, 회전 결과물에다가 외대칭 행렬을 곱한 것.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의 결국 만약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아,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과 2번의 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네,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그리고 계산하는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각속도랑 회전 행렬을 계산할 때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실제로는 회전 축이 있고 회전 속도가 있고 이제 그러한 각속도로 얼만큼 회전을 시켜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회전을 시켜야 되는지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t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지금까지는 t를 거의 1로 설정해두고 계산을 했다면 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t를 2의 오메가 s t를 넣게 되고 그다음에 이 식은 네, 로드리게스 포뮬러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끝났고요.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크탄젠트 2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크탄젠트 2라는 것은 이제 원래 기존에 아크탄젠트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뭐 이런저런 아니, 뭐 이런 신기한 형태의 로봇이 있을 때 이 알제브레이크한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아크탄젠트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네. 근데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역이 아, R이고 치역이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그니까 이렇게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그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값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음 하나의 각도에서 여러 가지 동일한 아웃풋 값이 잠시만. 그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아크탄젠트 2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여기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여기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크탄젠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탄젠트 범위를 자세히 나눠서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눠서 그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나타내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치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나타내었고, 어, 그리고 정의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영 원점인 0, 0을 제외한 전체 평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히트맵 이런 그림을 제외하면 전부 다 위키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아크탄젠트 2는 위키 내용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크탄젠트 2 같은 경우에는 x분의 만약에 xy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세타가 플러스, x랑 y가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아크탄젠트 2가 아니라 그냥 일반 아크탄젠트의 경우에는 세타 마이너스 파이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로봇 계산할 때는 그 그 알제브레이크한 솔루션을 계산할 때는 아크탄젠트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x 플러스 y인 경우, 그 다음에 전체 사분면에 대해서 경우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나에 하나가 대응하도록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아크탄젠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랑 잠시만.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를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x랑 y가 이제 일반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그리고 1과 1이 서로 같은 결과값이 나올 텐데 아크탄젠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값이 나오도록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PDP-1이라던가 그 샌드위치 QP, Q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 형태가 비슷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도 커터니온이랑 RPY 같은 경우에도 커터니온은 정보의 손실이 없는 그러니까 전체 회전 정보를 보존한다면 RPY 같은 경우에는 짐벌락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크탄젠트 2를 써서 RPY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크탄젠트 2를 써서 사분면 정보를 보존하고 0으로 나누기 등의 그런 그 역계산할 때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터니온에서도 회전 각도를 추출할 때는 간편하게 아크탄젠트 2를 사용하고요. 근데 이 회전에서 각도 구분할 때 일대일 대응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각도 구분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커터니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아크탄젠트 대신 아크탄젠트 2를 사용하는구나 정도를 제가 일단 직관적으로 그렇게는 대응시킬 수 없을까 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러면은 SU2 그룹에서의 계산은 아크탄젠트 2이고 SO3 그룹에서의 계산은 아크탄젠트인 것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대응 관계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전체 회전 정보가 보존되고 세타 플러스 4파이가 구분되며 여기 SO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아크탄젠트 2랑 아크탄젠트 같은 계산의 경우에는 세타와 세타 플러스 2파이가 얘는 2는 세타와 세타 플러스 2파이가 구분되는데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 값의 다중 각도가 대응한다 정도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아까 아크 탄젠트에서 얘기해 주신 게 SOC에서 말하는 대척점 동일시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 그, 네, 약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얘네 둘이 대응이 되고, 얘네 둘이 대응이 되는, 약간 그런 게 되나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SU2 같은 거랑 대응시키는 게 아니고, 약간 RPY 계산할 때 문제점을 RPY 계산하고자 할 때, 이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걸로 계산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에서의 연산 같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랑, 에, 그, 얘랑 반대는 다른 군에서의 연산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회전 각도 구분이 중요해서 이런 도구를 발명했다. 그러니까 사분면 전체 연속하는 그런 도구를 발명? 네,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거나
네,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이퍼 솔루션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지만 이 회전 로우팔의 회전이랑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알제브레이크한 솔루션을 우리가 꺼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자유도 로봇의 역기구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로즈 폼 해법 제가 이야기로 알제브레이크 폼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조건 그러니까 피퍼라는 분이 발견한 조건인데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피플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인접한 관절축이 한 점에서 교차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그런 관절축 세 개의 인접한 관절축 그것을 스피리컬 조인트라던가 리스트 조인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가 손목같이 생김새가 손목같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스피리컬 조인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단 그 로봇의 조인트는 그냥 회전 회전 하나짜리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직선으로 움직이는 조인트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조인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볼 조인트 또는 스피리컬 조인트라는 것은 이제 삼자유도 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자동차에 쓰이는 사진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형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3차원에서의 모든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모든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로봇에다가 적용할 때는 이런 형태는 사실 구동이 거의 그리고 제어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축을 약간씩 거리를 두고 겹쳐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그 지금 얘처럼 세 개의 축이 하나에서 여기 두 개는 겹치는데, 두 개는 겹치는데, 얘는 겹치는 점이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5번 축과 6번 축은 겹치고, 5번 축과 4번 축은 겹치는데, 얘는 셋이 한 점에서 겹치는 건 없다. 근데 이렇게 셋이 한 점에서 겹치는 그런 로봇의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제가 해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축이, 여기, 여기서 이렇게 축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얘가 얼만큼 돌았는지를 조인트 회전 앵글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끝단에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위치, P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P에서 다시 세타에서 P를 계산하는 것과 P에서 세타를 계산하는 것이 서로 다른데, 세타에서 P를 계산하는 것은 포워드 키네마틱, 즉 한국어로는 정기구학이라고 하고, P에서 세타를 계산하는 것은 역기구학, 인버스 키네마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 키네마틱의 해는 우리,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조인트 값을 구하는 것이 되는데 그 값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스피리컬 조인트가 끝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이런 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서 실시간 제어 이점으로 뭐 아주 유명한 산업용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퓨마, 뭐 ABB, 쿠카 등 이런 유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설계를 적용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피디아에서 3-2-1 키네마틱 스트럭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전에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도 가능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 로보틱스 쪽에서는 그냥 궁금한데 자유도가 높은 로보틱스에 관절이 여러 개가 생기면 뭔가 길어지면은 자기 자신한테 부딪히거나 그럴 위험은 없나요? 아,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센서 같은 것도 당연히 넣어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콜리전 어보이던스 같은 그 모션 플래닝, 그러니까 동작 계획을 할 때 충돌 방지하는 그런 메소드가 여럿 있습니다. 네. 음, 반드시 하고, 실제로 근데 산업용이나 아니면 상용품으로 나와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고, 센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네. 실제 충돌 방지는 센서 기반이죠, 그러면. 센서 기반도, 네, 센서 기반입니다. 음, 그게 아무래도 안전해서요. 음, 하지만 저희가 제어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경로 계획, 뭐 움직임 동작 계획을 할 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아예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 그런 파라미터를 다 넣어서 계획하기도 합니다. 네. 둘 다 네, 해야 제가 안전해요. 네. 요즘 충돌 방지를, 저는 로보틱스는 아니고 치아 쪽이긴 한데, 하여튼 아, 네. 경로 설계 같은 걸 하는 과정이라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치아요? 저는 치아 교정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있어가지고, 아, 3차원으로 각각 치아를 3D 프로그래머 시킨 다음에 각각의 치아들의 교정 위치, 이동 경로를 충돌 없이 부드럽게 이동하는 걸 지금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3D적인 충돌 방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하면서 경로를 부드럽게 설계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그냥 연락을 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사실 그런 치아 교정할 때 이동이라면 그 치아 교정기를 끼고 나서 이빨이 이동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제가 아,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예전엔 그 철사로 했던 거를 요즘 이제 마우스피스 같은 얼라이너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얼라이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철사는 예상 결과를 생각하고 그냥 물리적인 인장력만 사용한다면 얼라이너는 미리 설계된 경로로 따라오도록 강제로 치아를 밀어내는 구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밀어내는 설계를 미리 다 해놓고 그 과정마다 계속 치아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구조라서 그 경로를 미리 설계해야 돼요. 그런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되게 신기한데요? 네. 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새로운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파울리 매트릭스는 아,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은 그, 제가 그러면 공유를 중지할 테니까 네, 배동성 선생님이 혹시 제가요. 네. 아니면 제가 공유할까요? 그냥, 음, 네, 이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파울리 행렬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그거 맞죠? 아, 예, 그니까 제가 이거 그 코터니온 공부할 때 이 파울 행렬이라는 내용도 봤었고, 에르미트라는 행렬도 뭐 내용도 봤었고, 그리고 그 양자 스핀, 네, 양자역학에서 맞아. 이 스핀이나 아이소 스핀 뭔가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음, 여기서 네, 여기서 클리포드 대수도 일단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근데 저기 이제 뭐죠? 제가 커터니온, 네.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아까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였죠? 혹시, 네. 제가 아까 그래도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조금 책임지는 측면에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그 이거의 뭐냐 컴퓨테이션 릴레이션 같은 거랑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지 않나요? 위쪽 어딘가에 정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잠시만요. 그쵸. 위에 올라가면 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i가 나와서 아마 그대로는 이제 성립을 그냥 두면 안 되고 뭐 i라도 곱해야 될까요? 그 쿼터니온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네. 그러면 아, 파울리 매트릭스에다가 각각에다가 이제 i로 제곱하면, 곱해서 네. i로 아, 곱해서 재정의를 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2 바이 2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바이 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 이제 시그마 제로를 이제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그마 제로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그 Q 제로 Q 제로가 맞나? 그 제로스 컴포넌트 그 아까 이제 퓨어 쿼터니온이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 퓨어 쿼터니온 파트는 이제 아이덴 그 이 I 그 파울리 매트릭스 이제 1, 2, 3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 파트는 그냥 아이덴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은 뭐 얼추 이제 관계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음, 저기 나오는 저 교환 관계도 아마 그러면은 이제 i만 빠지고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울리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면은 보통 2분의 파울리 매트릭스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하면은 뭐냐 저기서 i는 그대로 있고 이제 2분의 레비치비타 심볼 2분의 뭐 시그마 C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 잘 따져 보면은 그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거랑도 다 연구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A, B 빼기 BA가 E 곱하기 A 크로스 B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관계식이 이제 어찌 보면은 저 교환 관계랑 잘 엮으면 나오지 않나 해서 또 커뮤테이터가 어쨌든 시그마 A, 시그마 B 빼기 시그마 B, 시그마 A니까 뭐 잘하면은 이 관계가 있다는 건 저는 기억은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실제로 계산할 때 그러니까 아까 AB 마이너스 BA라고 했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내적하고 외적이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회전 행렬을 계산할 때 내적하고 외적이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형태 자체가 사실 쿼터니온 형태죠. 암이죠, 거의. 그래서 네, 그 그쵸. 사실은 2분의 파울리 매트릭스를 저희가 뭐 SU2, 뭐 제네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예, 예. 아,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래서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저는 다 파울리 매트릭스로 사실상 이제 매핑을 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뭐 2x2 허미션 매트릭스는 전부 다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마 I를 씌워서 하면은 뭐 유니터리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표현 여기서 나올 때 내가 지금 이 아까 말한 SO3 뭐 할 때 작은 글씨로 쓰고 큰 글씨로 쓰고 이제 뭐 리 알지브라 리 그룹이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내가 지금 알지브라를 보고 있는 건지 그룹을 보고 있는 건지 행렬로 봤을 때 그게 제 머릿속에서 이제 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진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울리 매트릭스였다면 이게 알지브라에서 성립하는 건가 아니면 그룹에서 성립을 하는 건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가 뭐 그런. 일단은 이런, 그러니까, 파울리메트릭스의 결과물 행렬 표현, 아니, 그러니까 행렬로 표현해서 결과물이라면 그거는 분해서 일어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알제브라에서 일어나려면 외대수 행렬이, 그러니까 네, 약간, 외, 네, 어쨌든 결과물이 회전 행렬이라면 저는 분해서 일어나는 계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 그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 혹시 파울리 행렬이랑 어떤 알제브라의 관계가 있을지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클리포드 대수의 발생원이라고 여,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좀 막 불확실한데 이게 파울리 행렬하고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울리 행렬은 리대수가 알제브라 레벨이 맞는 것 같고, 음, 음, 근데 그 아까 계산하던 그 쿼터니언에서 계산하던 거는 네, 리대수가 아니라 그룹에서 하는 거고, 네, 저도 그거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SU2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그 클리포드 알제브라라는 좀 큰 스트럭처에서 그 뽑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SU2를. 근데 이게 음, 제가 추상적인 정의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맥락에 맞춰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오늘 안에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조금, 저는 추상적인 쪽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핀이라는 스핀 그룹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상관이 있어가지고, 음, 혹시 스핀이라고 하시면은 다 양자역학의 스핀인 건가요? 그거랑 상관이 있는데,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제 아, 스핀이 정의가 되거든요. 네, 거기서 왔죠. 이제 양자역학의 스핀에서 온 건데, 어, 그, 알고 보니 수학적으로는 양자역학의 스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더라. 뭐 이런 그런 거 음, 있죠. 흔한 수학의 스토리. 네. 이쪽 스핀 그룹 스토리도 되게 재미있는데, 어, 이게 쉽지가 않네. 그러면, 아, 이 이 스핀, 구체적인, 네. 근데 이쪽으로 가면 더 골치 아프고요. 네. 네. 네, 여기는 좀, 2분의 1 스핀 막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지?
구체적이긴 한데 딱히 더 직관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아, 오히려 네, 네. 그 양쪽 다 조금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이 되려면. 그러면 혹시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정겨운 교수님의 코멘트를 혹시 있으시면 듣는 건 어떨까요? 자, 좀 소리가 들리나요? 아, 네, 네, 약간 작은데 들리긴 합니다. 그- 그 파울리 행렬은 일단은 지금 복소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 SU2라고 부르는 그 작은 리대수 거기에서 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이제 D그룹 버전인 그 큰 SU2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으로 갔을 때 거기하고 커터니언의 대응은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봤을 때는 그 대응이 있는 거고 뭐,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파울리 행렬은 지금 제가 그냥 아는 정도로는 대부분 물리학에서 사용하고 수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 SU2의 그 제너레이터를 저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 방식 저도 SU2 그 리알gebra SU2에서 파울리 매트릭스로 베이시스를 잡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다뤘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더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까 저기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아크 탄젠트하고 그 A 탄젠트 2 그렇게 네, 나오는 게 있었는데 네, 아크 탄젠트는 대충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이제 원점을 항상 빼야죠. XY 그러니까 X, Y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면에서 x, y 예를 들면 뭐 1, 3이라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1, 3이라는 그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원점하고 일sam을 잇는 직선을 생각하고 그 직선이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네, 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우리가 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예를 들면 1,3이란 포인트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란 포인트는 각이 똑같은 거죠. 원점에서 있는 직선을 생각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P라는 포인트하고 마이너스 P라는 포인트가 같은 아크타니안트 값을 준다고요. 그, 예. 그런데 그 아까 아크타니안트 2라고 부르는 녀석은 예를 들면은 13이란 포인트가 있으면은 직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00에서 13으로 가는 벡터를 생각하고 그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각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잴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아까 저 말을 할 때는 연속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연속적은 안 돼요. 그래도 아, 네. 예,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그게 같습니다. 네, 그 X축의 음의 방향 음의 실수축에서는 그러니까 그 Y가 0이고 X가 음수인데 근처에서는 연속성이 깨지거든요. 아크탄젠트 2라고 해도. 아, 그래서 네, 0에서는 예, 연속성이 깨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크탄젠트 2가, 그러니까 전체 평면, 정의역이 전체 평면이 돼, 원점은 제외됩니다. 정경훈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원점은 그냥 아크탄젠트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x분의 y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아크 탄젠트 2의 y, x라고 돼 있는데 그 y, x 제가 아는 그 포인트에 x좌표, 예. y좌표가 들어가는 그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왜 y, x인가요? 혹시 왜 x, y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는 그러니까 x분의 y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여기 혹시 화살표 y 나누기 보이시나요? x처럼 네.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y가 먼저 오니까 아크 탄젠트 2도 그냥 y, x로 쓰자 하고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약간 표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x, y로 했으면 네.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장현철 교수님 저기 생각이 나셨을까요? 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클리포드 엘제브라가 아, 많이 추상화가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그럼 벡터 스페이스에 곱셈을 주는 방식으로 추상화가 돼 있는데 이게 뜯어보면은 좀 지오메트릭한 의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 구체적으로 지금 스토리가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해하기가 힘들 거라서 그러면 혹시 그 이수연 선생님 요거 관련해서 아까 그 다음번에도 한 번 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그때 혹시 그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같이 장현철 교수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좀 정말 생각해 볼게요. 너무 좋죠. 저는 네네. 감사하죠. 네. 제가 뭐, 네, 좀, 네. 지금 이제 네, 이소연 선생님 발표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막 다 이해하진 못하는데 저도 조금 흥미가 약간 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좀 디테일을 좀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게,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또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이제 아기자기는 여기까지 하고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